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하트님 사연 빨리 들어볼게요. 저는 곧 40대가 되던 여성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엄마는 그대로 연락이 끊기고 아빠는 저를 친척 집에 방치했어요. 친척 댁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살았는데 불우하고 많이 부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물건도 뺏긴 날, 혼자 울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때문인지 자라서도 위축이 되고 늘 인간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이직을 한 회사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잘 적응을 못하고 선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늘 저를 따라다녀서 결혼 후에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사주를 봤더니 제가 부모동 못 보고 힘들게 살 팔자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반쯤 포기한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팩트 폭력 좀 해야겠어요. 보내주신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저는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사실 사연 전체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연민이에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전부 양면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만함 같은 건 진짜 경계해야 할 감정이지만 그걸 안으로만 잘 숨기고 하면 자신감이나 용감함 같은 거하고도 연결이 돼서 인생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연민이라는 감정은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기연민이 심한 분들은 그걸 깨지 않는 한 인생이 꼬여서 풀리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 듣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연민이라는 게 풀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쁜 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측은지심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인으로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존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하고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건 달라요. 사연자님은 본인이 불행을 항상 끌고 다니고 앞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바꾸려면 꼭 자기연민의 감정을 버리셔야 해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어떻게든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사연자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사연만 봐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문제를 찾아내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불쌍해 이런 생각에 파묻혀 있는 분들 계시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연민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자존감,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몇 년 전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질리는 단어이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는 요소이기도 해요. 자기연민이 그런 자존감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연민이라는 감정은 상대를 아래로 볼 때만 드는 감정이에요. 학대당하는 동물들,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동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연민을 사랑이라는 말하고 중복된 의미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연민이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연민으로 시작된 관계라고 해도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장점을 발견하면 그때 진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가 불행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과거가 가슴 아프기는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불쌍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랑해주니까.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불쌍해요? 마찬가지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자기 연민이 자존감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이유예요. 두 번째, 자기 연민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자기 연민이 깊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의외로 이 특성이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해 주거나 생각해 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 구조가 되게 위험한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그걸 자꾸 정당화하려고 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상대가 너무 각박하게 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죠. 자기 연민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과거 힘들었던 얘기를 막 털어놓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다가도 상대가 계속 이러면 그 사람 더 만나기 힘들죠. 자기 연민이 심한데 이게 잘못 풀린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요.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나와요. 이게 일종의 기만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바로 떠나죠. 인간관계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도 순탄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누구나 많은 사람하고 잘 지내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자꾸 안 좋게 떠나보내는 인생은 좋을 수가 없어요. 소수의 사람하고라도 진심으로 호의를 교환하면서 살 수 있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만큼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 이게 본인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세 번째, 자기 연민은 자기 성장을 방해한다.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 감정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감정에 취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중독까지 되나 싶죠. 사실 이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줘요. 내가 당장 변화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잘못이 아니야. 왜냐면 나는 나쁜 조건을 타고난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반성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이런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걸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쌍한데 불행한 이유가 나한테 있다고?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연민이 진짜 나쁜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불행한 과거를 보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행복하고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잘 사는 분들은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연민보다는 그걸 극복하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자부심을 가지죠. 그리고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단단해진 거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려면요. 스스로에게 자신을 존중할 만한 증거들을 만드셔야 해요. 이타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좀 하시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글쓰기에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